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법률 용어 파헤치기 2탄으로 민사사건 용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항소, 상고, 그다음에 항고 이런 거 차이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뉴스 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항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항에서 소송하는 거다. 뭐냐면 1심에 졌어요, 자기가. 민사사건에서 1심에서 지면 그거를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겠다 하잖아요. 그때 그걸 항소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의 패소자가 2심 재판에다가 상급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받기 위해서 이제 제기하는 소송을 항소라고 합니다. 상고는 뭐냐? 2심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제 2심 패소자가 3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제기하는 소송이 상고입니다. 이제 다 항소라고 해요. 그런데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올라간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하는데 그중에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는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 넘어갈 때 상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소심 그러면 2심, 3심 이렇게 되는 거고, 항소심 그러면 2심이고, 상고심 그러면 3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고심은 대법원밖에 없죠. 그리고 항소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그러니까 1심이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항소심이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거고, 3명인 재판부. 1심이 합의부일 때는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항고는 뭐냐면요, 소송 절차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이나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게 이제 항고입니다. 뭐 내가 이제 내일 이제 한 달 후에 재판 좀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뭐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밀어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다가. 그때 항고가 되는 거고요. 재항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항고 다시 한번 하는 거죠. 항고를 했더니 항고 법원이 그거를 이제 그것 맞네. 원래 판단한 법원이 하는 그 결정이 맞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재항고, 이제 항소법원이나 뭐 대법원에 가 재항고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이제 그 항소법원이나 항고법원, 아니면 또 이제 항고에 대해서 법원들이 판단한 게 결정 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된다. 그 사이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툴 때 재항고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항고, 재항고까지는 잘 이루어지지도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반인께서 이렇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항소와 상고 정도만 구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 패소조가 하는 게 항소다. 2심에서 3심 넘어갈 때 패소조가 하는 게 상고다. 항소와 상고 합쳐가지고 상소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취소와 무효의 차이인데, 뭐 많이 섞어 쓰죠. 이제 무효나 취소나 그게 그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완전 바뀝니다. 법에서는 다릅니다. 취소는요, 일단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 권한, 그러니까 이제 취소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사기, 뭐 강박, 착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취소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했어요. 이제 의사표시를 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가 되는 거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박빚 같은 거예요. 도박을 빌리면 이제 안 갚아주는데,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도박을 쓰는 채무는 무효예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기도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무효가 되는데, 그거 처음부터 도박빚으로 빌린다고 한 계약은, 그 금전대차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채무는 이제 이럴 때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는 뭐냐면 내가 1억짜리 집을 10억 준다고 사인하고 이제 다 도장 찍었어요.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었던 거죠. 나는 1억으로 생각했고, 매도인도 1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돼 있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착오로 하는 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길어요. 뭐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이제 치우고서라도 어쨌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일단 발생한데 나중에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인데,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가 푸는 거죠. 풀어버리고 제는 없애는 거예요. 풀어서 없애는 거. 뭐냐면 계약을 일단 했다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 일정한 법정 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계약 해제하면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해요. 서로 계약의 효력이 일단 발생한 걸로 원칙으로 해서 돈을 주고 받았거나 뭐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계약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받았던 게 가지고 있을 근거가 없게 되잖아요. 서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때 해제가 되는 거고, 해지는 뭐냐면 일단 계약 효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계약 해지를 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발생한 효력을 다 있는 걸로 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신문 배달, 신문 계약 같은 거 있죠. 신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 신문사에서 내가 이제 막 한 1년 정도 이제 신문 배달 계약을 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낸다 했는데 한 달 받아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달부터 넣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생한 한 달짜리 5만 원 주고 신문 받은 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고요. 해지는 앞으로 이제 내가 돈도 안 낼 거고 신문도 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 해지입니다. 그다음 법에서 나온 선의와 악의, 선의가 있다, 악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인데 일반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선의, 악의와 완전 다른 거예요. 선의는 뭐냐면 착할 선자 쓰긴 써요. 악도 나쁜 악자 쓰긴 쓰는데 착한 뜻, 뭐 나쁜 뜻 이게 아니고 선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 용서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어떤 걸 이제 책임을 물을 때는 이제 부당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선의의 제3자,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를 할 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약을 했다가 우리끼리 합의해서 계약 해제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토대로 또 다른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계약 해제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졌으니까 이거 당신보다 무효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선의는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하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 그럴 때 선의, 악의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시효 중에 용어 중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가 발생했다가 그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발생하면 영원히 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채권은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공사대금 채권 3년이고 뭐 상사 채권은 5년이고 더 짧은 건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통 10년 되는 거고요. 취득시효는 뭐냐면 어떤 권리를 어떤 사실 상태가 쭉 이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게 취득시효 그 토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토지라도 20년 동안 자기가 평온하게 싸우지 않고 공연하게 다 알리고서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등기 신청하면 등기해줘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권리자가 이제 뭐 아무런 이것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와서 20년 지나 살아 그럼 이상하잖아요. 20년이면은 그 정도면 권리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들 뭐 자녀분이나 뭐 이제 뭐 저기 존속이나 이제 뭐 부모님이나 아니 배우자나 사촌이나 형제나 뭐 반계열 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재산이 가는 게 재산과 권리가 가는 게 상속이고요. 증여는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게 증여는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계약이에요. 즉 증여자가 주고 내가 뭘 줄게 그 수중자 받는 사람이 받을게 하고 계약을 하면 그게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로 해도 돼요. 나중에 뭐 이제 부모끼리 증여했다 나중에 6개월 내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증여는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차이. 친권은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모든 재산상, 권리상, 재산상, 아니 신분상 권리 의무에 관해서 이제 감독권, 그다음에 대리권 이런 게 있는 게 친권을 말한 거고, 양육권은 그보다 조금 좁은 범위예요. 양육권은 그 자녀의 양육, 키우는 관해서 합니다. 자녀가 이제 뭐 자녀의 복리에 따라서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커야 될 거 아니고 그 양육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 친권은 박탈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 양육권도 이제 뭐 검사나 뭐 사촌이네 반계 혈족이 이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